오늘은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불만이 있잖아요. 네. 불만들을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 하셔서 네. 원장님들이랑 광고 하다 보면 보통은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다 보니까 뭐가 노출이 됐나요, 뭐 안 됐나요 이런 얘기만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같이 그 병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관계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가끔 병원 안에서 있는 일들을 가끔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좀 기억에 남았던 원장님이 환자분이 좀 지속적으로 계속 불만을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라고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저는 모르잖아요. 그냥 우선 들어주기만 하고 제가 딱히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좀 계셔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할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하다가 책에서 조금 답을 얻었는데 이 책이거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비밀. 근데 요거는 사실 비즈니스인데 병원도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운영이잖아요. 그것도 비즈니스고 특히 옛날처럼 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환자들이 아무 고민 없이 거기 갈 텐데 지금은 여기 병원이면 위에도 병원, 옆에도 병원 이렇게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너무 이제 선택할 병원들이 많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잘해주는 병원, 뭐 친절한 병원 이런 곳들을 갈 텐데 당연히 뭐 차별성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불만이 없는 병원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는 보통 불만을 얘기하는 환자한테 진상 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0%의 환자가 있다고 하면 이 중에 4%만 불만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96%는 아무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한테 불만을 얘기하지 않는 96%의 환자는 착한 환자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분들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아예 안 오고 밖에 나가서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 병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4%의 불만을 얘기하는 환자분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고마운 분들인 거예요. 왜냐면 말을 해줌으로써 내 약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면 진상 환자 얘기 아니고 정말 고마운 환자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불만을 얘기하면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자꾸 해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선 좀 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뭔가 불만을 들을 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저희도 대표님 교육을 통해서 들었는데 동조를 해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데스크 직원이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라고 얘기하면 불친절해서 속상하셨군요 하고 그분의 말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면 그것만으로 내 불만에 좀 공감을 해주네 라고 인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경청을 하고 근데 이 경청을 듣는 척을 하면 안 되고 진짜 진심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몰랐는데 환자분이 말씀해 주신 것 덕분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시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뭐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이분은 나중에 다시 오실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불만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할 수 없는 문제들, 개선할 수 없는 문제들은 그냥 솔직하게 이거는 이제 저희 그 뭐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양해를 구하시고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시간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 환자분들이 그냥 마냥 기다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최대한 이 환자분이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나쁜 상황을 외부로 퍼뜨리지 않게 좀 잘 이렇게 보듬어 주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불만들이 사실 이렇게 오면은 가능한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환자분들한테도 좀 좋고 병원 입장에서 뭔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팁 2가지를 이제 이 책에서 줬는데 고객이 이제 불만을 얘기하면 이걸 문서화하는 거예요. 고객 이름, 연락처, 어떤 불만을 제기했고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서 어떻게 해결했고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문서화를 하면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 두 번째는 그 불만이 생긴 원인을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불만이 왔으니까 이걸 해결해야지가 아니고 왜 이 불만이 생겼지? 라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반드시 경영진이 참여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 원장님, 보통 이제 직원들 선에서 해결하고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어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원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애초에 그 문제가 안 생길 거고 만약에 생기더라도 좀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2가지를 조금 지키면 좀 빠르게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치과를 다니면서 분명히 7시에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서 치과에 갔는데 7시 반이 돼도 저를 안 부르는 거예요. 30분을 기다렸구나. 네,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조금만 더 참자 해가지고 한 7시 40분쯤에 카운터 가가지고 언제 진료하냐 했더니 갑자기 저 그냥 보더니 지금 들어가시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교정과 선생님이 대신 저한테 사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락됐다고. 처음에 그 카운터에 계신 그 직원분이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맞아. 그분은 저한테 별로 아무 말 없으시고 그래서 좀 뭐지? 이쪽에 그 갤럽 조사 띄워주세요. 그 모든 분들이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근데 누구나 한 번쯤 딱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 2시간도 기다린 적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장님들의 퇴근 시간이 되니까 정말 대충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책은 원장님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책이긴 한데 병원에 적용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딱 한 문장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그 한 문장이 뭐냐면, 착한 고객이 당신의 기업을 망친다. 착한 환자가 원장님 병원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불만이 있는 환자들은 우리한테 정말 너무 고마운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불만을 얘기하는 환자분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병원마다 철학이 진짜 중요하긴 하겠네요. 중요하죠. 대표님 저한테 또 많이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컨슈머 리포트를 꼭 얘기할게. 컨슈머 리포트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갖고 왔습니다. 여기. 너무 준비된 티가 납니다. 이게 이제 프레스게니라고 갤럽 조사기관하고 세계적인 아마 양대 산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프레스게니라고 하는 곳에서 환자 경험 트렌드, 헬스케어 분야에서 소비자 경험 트렌드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자료가 나와서 이거를 다 보려면은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갖고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기까지 통상적으로 2.7개의 온라인 소스에서 이제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한 3개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인당 평균 5.5개의 온라인 리뷰를 본다고 해요. 꽤 많이 보죠. 저는 이게 솔직히 한 2개, 3개 보지 않을까 했는데 보통 5-6개 정도의 리뷰를 확인하고 간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출 자체에서 일단 고려 대상이 되는 건 기본이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리뷰도 볼 수 없었고 이러니까 더 깊이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병원 안 가봐도 더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 출처가 되게 많아졌다는 거지, 채널이. 그리고 되게 충격적인 하나가 있는데, 이게 느낌표처럼 내가 표시를 한 건데요. 84%의 사람들은 내가 설사 추천을 받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별점이 4개 이하인 곳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리뷰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리뷰 관리를 잘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리뷰를 가짜로 채워놔야겠구나. 이러시면은 그게 이제 오래 갈 수 없는 방법이 되고 있어요. 점점. 기왕이면 이런 고민의 방향성을 틀어보는 게 나아요. 어떻게 리뷰를 관리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리뷰를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한테 리뷰를 좀 부담스럽지 않게 요청할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잖아요. 수술을 하는 병원 같으면은 만족했던 고객이 있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뭐 윤정 씨 처음에 되게 겁나지 않았어요? 윤정 씨 좋았던 그 경험 리뷰에 남겨주시면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이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분위기 봐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환자분들은 리뷰를 볼 때 어떤 요인을 자세히 보느냐라고 물은 게 있었거든요. 제일 많이 보는 게 70%가 리뷰의 퀄리티를 본다고 했어요. 무조건 좋다고 일색인 리뷰는 그냥 패스한대요. 확실하게 나에게 정보가 될 만한 게 들어간 리뷰만 인정한다고 해요. 가짜 작업친 리뷰 보면은 뭐 친절해요, 좋아요, 뭐 짱이에요, 뭐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최근에 달린 리뷰. 옛날에 개원했을 때 어디 광고 막혀가지고 5개 달려있고 2년 전에 이렇게 달려있다 그러면 안 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토탈 넘버 오브 리뷰스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병원인가를 보는 척도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 좋은 리뷰를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걸 아예 병원 내부에 다 같이 직원들이 모여서 팀 단위로 회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제가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별점을 평가하는데 뭐가 제일 큰 요소냐? 그랬더니 보통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먼저 일단 나아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진료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서비스를 좀 잘 받았느냐. 그 인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좀 얼마나 서비스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 불친절하고 이건 그냥 아닌 거예요.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데스크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원장님이시면 한번 자기 병원에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분을 혼내려고 하지 말고요. 좋은 문화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글까지 있었냐면은 상대적으로 왜 이 병원을 고르게 되느냐라고 요인을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요. 되게 신기한 결과더라고요. 진료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4명 중에 1명은 그냥 전화했을 때 응대해주는 사람이 느낌이 좋아서 간대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서비스적인 측면. 그래서 여기는 이 레포트 자체에도요, 우리는 그냥 병원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는 그냥 헬스케어 서비스라고 자꾸 말을 해요.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분야로 이제 얘네들은 큰 카테고리를 그렇게 분류한 거거든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히 핵심 포인트를 거의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유익하지 않았어요? 하나 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맞아, 이게 있다.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병원을 찾아가느냐에 대한 것도 있었어요. 영어로 zooming in on search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고하는 방식대로 찾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 지역명이라고 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서초동이면 서초동 통증의학과 이렇게 쳐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미국 사람들도 저희가 그 노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첨부 영상 띄워주세요.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첫 번째는 철학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환자들이 리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리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환자들이 검색해서 오는 게 이렇게 지역 기반으로 세부적인 키워드니까 이 키워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소통 잘해야 된다. 되게 좋은 내용들이잖아요. 이 자료를 공유 가능하세요? 너무 좋은 자료인데 있긴 하거든요. 당연히 이게 귀한 자료이긴 한데요. 당연히 원하시는데 우리 이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 보내드려야죠.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받은 거 아니고 직접 구하시려고 하시면은 미국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해요. 편하게 저희가 받아놨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병원이 되어주십시오. 지난주에 대표님께서 디즈니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좋아서 원장님이랑 꼭 공유하고 싶어서 다시 모셨어요. 두 번, 세 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한 번 더 듣는 마음으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만족 고객하고 충성 고객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족한 고객이라고 해서 반드시 충성 고객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한 호텔을 갔는데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훌륭했어.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한 2주 지난 후에 그 호텔에서 설문지가 날아온 거예요. 혹시 저희 호텔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점수를 1점부터 5점까지 보통 나누잖아요. 장 팀장님은 몇 점 정도 줄 것 같아요? 몇 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4점? 이 저자분도 4점을 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해주고 다 서비스가 최상이었는데 왜 5점이 안 나왔을까요?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5점이 나와야 충성 고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5점을 막 기꺼이 주는 그런 가게는 정말 특별히 만족한 곳 아니고서는 잘 안 나오잖아요. 4점을 준 고객하고 5점을 준 고객하고 다음번에 다른 가게로 갈 이탈할 확률 한 몇 배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무려 6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면 4점을 준 가게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자기가 5점을 준 뭐 호텔이 됐던 뭐 가게가 됐던 병원이 됐던 그런 곳들은 다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 불만을 안 가졌다고 해서 다 만족했다고 스스로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높은 표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만족 고객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충성 고객을 갖고 있느냐로 좀 평가가 돼야 된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저자는 우연히 이제 디즈니의 그 캐스터 멤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캐스트 멤버가 되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디즈니는 정말 고객 만족의 상징이잖아요. 그 디즈니의 심장과도 같은 오피스 본부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고객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라고 딱 들어갔는데 진짜 큰 질문이 몇 개가 붙어 있더래요. 근데 점수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60, 7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디즈니니까 거의 뭐 90, 100이 될 줄 알았대요. 이 사람은 디즈니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장 처음 너무 궁금해서 디즈니가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낮을 수 있죠? 이랬더니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수의 내용을 딱 듣는데 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60, 70점이 5점의 비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5점 받은 비율이 60에서 7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껄껄거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희도 만약에 그냥 만족도 정도로 얘기했으면 저희 아마 95에서 100은 나오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이미 충성 고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충성 고객은 5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 기관이 4점이나 뭐 3점 이상만 나와도 사실은 만족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불만은 없으니까 그냥 서비스 수준은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죠.
직원들을 상대로 병원에서 감동받았던 순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직원분이 데스크에서 막 튀어나오듯이 나와갖고 그런 거에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았다. 여기가 어디 병원인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5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사건의 법칙이라고 이제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가장 좋은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줘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고객 만족도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만족한 고객이라고 해서 반드시 충성 고객이 되는 건 아니다. 5점이 나와야 충성 고객이라는 거예요. 4점을 준 고객하고 이탈할 확률 한 몇 배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6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알아야 돼. 불만을 안 가졌다고 해서 다 만족했다고 스스로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충성 고객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병원 광고를 되게 오래 해오다 보니까 일반 환자로서 병원 갔을 때랑 병원 마케터인 환자로서 병원 갔을 때랑 사실 보이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병원에서 감동받았던 순간들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간호사분이 진짜 데스크에서 튀어 올라와가지고 피로 회복에 좋은 한약 한 번 드릴 테니까 먹어보세요. 그럼 도움 되실 거예요. 직원분들까지 이 진료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오늘 너무 예뻐요. 이렇게 되게 호의적인 표현을 해주셨을 때 왜냐면 일반 그냥 환자로 갔을 때는 신경을 안 썼는데 병원 마케팅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직원이 병원을 갔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고 계셨대요. 근데 자동문 이렇게 딱 열고 열릴 때 이제 휠체어 끌고 이제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좀 더디잖아요. 근데 직원분이 데스크에서 막 튀어나오듯이 나와갖고 이게 어르신을 일단 부축해줬다는 그런 거에 이제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것도 있었고 여기가 어디 병원인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친구 물리치료 받으려고 같이 갔는데 1시간 정도 기다렸었나 봐요. 근데 거기 직원분이 갈 때 기다리시느라 수고했다고 하면서 피로에 좋은 한약을 한 봉 주셨다고. 그래서 이런 순간들 때문에 되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한의원이었겠네, 또. 네, 거기는 한의원이었어요. 이런 순간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불만족스러운 이야기도 같이 했었는데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표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아까 전에 그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힘 빠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호텔 그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 좋은 서비스예요. 직원들도 되게 훌륭해요. 근데 왜 5점이 안 나온다 이러면 막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5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 하나의 특별한 스토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억 남는 사건의 법칙이라고 이제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기억 남는 사건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는 이런 거였어. 자기가 5점을 준 호텔이 유일하게 2군데 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는 뭐냐면 운전하고 가다가 너무 비가 많이 왔다는 거야. 막 흙탕물 막 되게 미국은 좀 그렇잖아요.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그 주차 요원이 잠시만요 고객님한테 막 들어갔다 오더니 본래로 이렇게 앞유리를 닦아주더래. 이렇게 하면 운전이 위험하다고. 그거는 그 호텔에서 감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좀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자기가 단추가 하나가 덜렁덜렁거리고 있었는데 혹시 바느질하고 실력은 없겠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잠시 옷을 주시라고 하더니 바느질을 해줬다는 듯이 이게 그런 거는 그 데스크 직원이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해준 건데 그런 특별한 그냥 사건 하나가 자기한테 5점을 불러냈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대부분은 다 5점에는 충성 고객에는 다 항상 뭔가 하나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리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준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가장 좋은 질문에 대한 힌트를 줘요, 여기서. 좀 맞는 것 같은 게 갤럽하고 프레스게니에서 수많은 조사를 했는데 가장 충성도와 관련 있는 2개의 질문을 찾아냈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간호사들이 관심과 동정을 보여주었나요? 이게 높을수록 충성 고객이 일 비율이 높았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이 당신의 필요를 미리 알았나요? 한번 생각해보면은 물론 이거는 분과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원하고 뭐 이런 병원이라면 정말 해당될 거예요. 필요를 미리 안다는 것은 굉장히 자세하게 보고 하면서 막 미리 갖다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말 안 했는데. 이 2 질문으로 한번 추적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로 좀 말씀드리자면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알아서 그냥 다 조용히 말 안 하고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환자는 몰라.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고객님 이러실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을 안 해주면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라고 나는 되게 멋있는 서비스를 해줬는데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생색내기가 너무 좀 낯간지럽잖아요. 그런데 그 말까지 해줘야지만 이게 서비스가 서비스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사실 정답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고객 매우 만족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즘 환자들이 이제 워낙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네네. 매체가 많으니까 많이 검색을 해서 와요. 원장님 병원이 한 곳에서 15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병원이나 한의원들은 결국 이제 개인의 역량에 되게 많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 광고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환자분들의 그런 검색 수준 같은 거를 계속 이제 그렇죠. 조사를 하잖아요. 네네. 요즘 환자분들은 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다고 해서 음. 원장님도 그걸 좀 체감을 하시나요? 체감하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네. 뭐 라떼는 이러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네. 환자들이 네. 사실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오죠. 네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해준 얘기를 들으면서 지식이 쌓이는 경우인데 네. 요즘 환자들이 이제 워낙에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네네. 매체가 많으니까 많이 검색을 해서 와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 중에 좋은 케이스는 이런 네. 거예요. 본인 질환이나 증상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높아요. 또 단점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는 잘못된 내용도 되게 많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너무 거르지 않고 많이 네네. 가져오니까 헷갈리는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환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정보를 막 찾아봐.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귀에 들어와요. 난 이런 거 아닐까 네. 하는 생각에 이입이 되면 지식이 이제 편향돼요. 자꾸 그쪽으로만 점점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돼서 왔을 때는 본인이 결론을 딱 내리고 와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이거는 뭐 장애 문제가 아니라 폐 문제야. 이렇게 딱 결론을 내고 오는 거죠.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다른 얘기라면 이 사람 뭐 좀 잘 모르네. 내지는 이거 돌팔이야. 되게 공격적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네.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의사들도 사람이라서 그거를 네. 다시 또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원장님 병원의 환자잖아요. 치료도 치료인데 이제 원장님을 저희 채널에 초대했던 이유는 제가 원장님 병원 가서 직원분들한테 너무 감동을 받고 와가지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병원에서 이 내부 마케팅이라는 게 좀 잘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도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원장님 병원이 한 곳에서 15년 정도 운영을 하셨고 갈 때마다 감동을 받고 와서 그 따로 교육을 시키시나요? 직원분들 그 친절. 그럼 뭐 제가 직원복이 있는 거죠. 뭐. 따로 교육은 안 해요.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네네. 그런 걸 특별히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이제 직원들하고 가끔 해요. 여행을 간다든지 네네.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건 내가 좋아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가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다고. 그쵸. 근데 이제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은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없죠. 다 어디가 아파서 아프고, 오시니까.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안 좋고 즐거운 상태에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들이 컴플레인도 많을 수 있고 그런 얘기는 가끔 해요. 그러니까 아파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니? 어쨌든 뭐 즐거워서 오신 분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는 가끔 하는데 뭐 특별히 따로 교육은 안 해요. 네.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최근의 사례였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침대 베드에 누워 있고 옆 침대에도 환자분이 계셨는데 막내 직원분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커튼을 치다가 덜 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실장님께서 그분 이렇게 부르시더니 되게 좋게 말씀하시는 게 환자분이 침 맞는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니다. 병원 문 열고 나갈 때까지가 치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커튼이 살짝 열려 있는 게 환자분들 신경 쓸 수도 있다고 이거 끝까지 닫아야 돼요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진짜 울 뻔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는 직원들이 물론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원장님께서 뭔가 지시를 내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우리 실장님한테 교육을 좀 받아야겠네요. 그래서 애드리절트 직원들의 약간 워너비 병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좋게 봐주셔서 지금 감사합니다. 앞에 원장님 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정말 자발적으로 팬이 되신 분들인데 감사합니다. 탕수육 사드릴게요. 오늘 환자분들이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약간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하신 분들이 그죠. 계시다고 하셨어서 그래서 이게 예전부터 내부 마케팅이 됐었던 건지 그것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아니죠. 뭐 처음부터 잘할 수가 네. 있겠어요. 우리도 시행착오가 되게 많았고 저도 사실 실수도 많이 했었고 개원 초기에
개원 초기에 이렇게 진료를 받고 했던 분들 네네. 중에서 치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분들도 사실 꽤 많을 거예요. 음. 그런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고요. 병원이나 한의원들은 결국 이제 개인의 역량에 되게 많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직원들이 바뀔 때나 변동이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에서 되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시간이 쌓이니까 대처 능력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고 할까요? 가급적이면 좀 매뉴얼을 잘 만들고 또 누가 와도 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뭐 일하는 동선이라든지 환자들을 뭐 응대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고 있었고,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또 많이 그걸 같이 해줘서 예전만큼은 힘들진 않은 것 같고,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가진 고민이 직원이에요. 30년 하신 선배님도 그래요. 야, 난 지금도 나 직원을 못 뽑겠어. 어떻게 하면 저 직원이 안 나가지? 어떻게 하면 저 직원이 말을 듣지? 그런 부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원장님들이 항상 사실은 다 고민을 해요. 원장도 이 내부 마케팅이라는 게 좀 잘 되는 게 병원 운영적인 면에서 좀 영향이 예. 있나요? 되게 중요해요. 네네. 정말 개원 초반에는 원모를 떼죠. 내가 한의사가 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네. 뭐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이러다 나오니까 로컬은 또 되게 달라요, 느낌이. 병원에서 일할 때는 나는 환자만 열심히 보면 되고 행정 직원들이 다 행정하고 업무 직원들이 업무하고, 근데 내가 개원을 하니까 이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진료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개원에서 지금 우리 에드리즐투 같은 좋은 홍보사도 있지만 개원에서 나오면 대부분 홍보에 또 관심이 많아지고, 네네네. 근데 홍보를 잘한다고 해서 당연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데 환자가 왔을 때의 만족은 결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치료하고 싶은데 어디가 좋지? 찾는 거는 당연히 홍보의 역할이지만 그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가 만족을 하고 환자가 잘 치료가 돼서 되게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진짜 이렇게 약간 뿜뿜해요, 기분이.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병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자꾸 또 악순환이 되면 직원들도 깔아지고, 직원들이 깔아지면 분명히 오는 환자들이 그걸 느껴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고 기분이 좋고 여기 가면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직원들이 잘해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잘 낫죠. 근데 이게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없던 병도 생기지만 있는 병이 잘 안 낫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네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부분은 아마 제가 한의원 문 닫기 전까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